근각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애랑 계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있어요.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자, 요거의 두 근을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거 읽으실 때 a, b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안 되겠고요. 알파 베타. 그랬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가지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계수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근과 계수인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당연히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그 문제 유형 중에 조금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떤 유형을 좀 대비를 하시려면은 얘가 왜 되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이게 왜 되는지. 참고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왜 생긴 거냐? 이거는 정말 심플하게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요거를 갖다가 근의 공식이 있어요.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두 개 나오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직접 둘이 더해보세요. 이거 나와요. 그냥 직접 둘이 곱해보세요. 이거 나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근과 계수예요. 나중에 유형 문제 중에 근의 공식을 잘못 외웠을 때 근과 계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하면은 근과 계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지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 대비하시려면은 근과 계수가 왜 생겼는지 좀 알아둘 수 있는 분들은 알아두는 게 우선은 좋긴 하다. 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선은 이렇게 됐다는 거 정도.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기억을 하시면, 하나 이제 뭐 이미 중3 때 요거까지 외우신 분도 있을 텐데, 근과 계수 합, 곱, 차까지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이제 합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고 곱은 알파 베타고, 그럼 차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냐? 강의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차는 그러면 마침 오늘 아까 앞에서 배웠는데요. 차는 뭐예요? 아니요, 저 수식으로. 그리고 빼는 거는 차가 아니고 빼기죠.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빼기죠. 빼기를 영어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뭐냐고. 뭘요? 차. 아니 차가 수식으로, 여기서 합을 수식으로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맞습니까? 그거는 빼기죠. 차가 아니고. 뭐야? 이분 늦게 왔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차입니다. 오케이? 요게 차고, 자, 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식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a 빼기 b의 제곱을 구하는 변형식이 있어요. 뭐예요, 우진이? a 빼기 b의 제곱 구하는 변형식.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4ab.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루트 준 거거든. 루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근호 안의 제곱은 뭐다? 근호 안의 제곱은 뭐라고? 뭐라고 했어? 뺏겨진다고요? 근호 안의 제곱은 뺏겨진다고 이렇게 그러셨다고? 아니, 그런 말을 쓰질 않았는데 뭐지? 근호 안의 제곱은? 절대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대값을 해놓고 물어보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남아서 하는 겁니다. 복습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간혹 이제 책들에 보면은 요거를 갖다 넣어가지고
뭐 절대값 a분의 루트 d 형태로 써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대입해서 계산한 게 있는데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이 차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이거를 정리하지 말라고 책에 나온 것처럼. 에? 알겠죠? 차는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이대로 그냥 이대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a분의 c.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강유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두 분의 차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저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말라고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 여기다가 방금 써드린 대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찍찍하고 여기다 다시 루트 해가지고 방금 했던 거 쓰시면 되겠어요. 안다는 거는 단순히 이거를 아는 게 근각계수를 아는 건 아니고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활용이 뭐냐? 활용이 합과 곱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두 수죠. 두 수의 합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 합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근과계수에서 빡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써드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는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항상 2차 방정식의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등식이니까 뭐가 더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이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a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합곱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입니다. 응?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a 더하기 b가 3이에요. a, b가 마이너스 2예요. 이런 게 있어요. 합하고 곱이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라고요.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는 0.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 2차의 개수는 1에 줬어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2배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합곱이 나왔을 때. 합곱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2차 방정식. 참고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예요? 근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의도가 파악이 안 되네.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예요? 이게 A, B인 거예요. 이게. 요거의 두 근이 A, B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 돌려서 이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봐. 일로 봐. 자, 두 수의 합과 곱을 알면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앞에도 요 말이 있어야 되듯이 합곱이 주어져 있다. 두 수의 합곱이 주어져 있다.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정확하게는 어떤 2차 방정식이다? 그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리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하기 질문 있어요? 저기 8x요? 8x요? 아, 합x. 네. 쥐가 되게 좋은 편인데 내가 원래. 네, 합x. 왜 앞에 마이너스? 근각계수에서 우리가 근각계수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a분의 b잖아.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이제 이런 걸 물어봐. 문제가 나왔는데, 자, Z1 더하기 Z2는 4, Z1 곱하기 Z2는 예를 들어 8,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이제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Z1, Z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만들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해서. 이거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이거를. 만들어봐. 뭐야? A라고요? 아, A를 먼저 부를 거예요? 그래요. 그럼 2차 방정식에 2차 한계수 1이라고 줄게요. 자, 자, 불러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 방금 이 친구 어떻게 그렸어요? n요
이렇게 부르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학교 내신 시험에 실제로 단답형이 나오거든요. 작살 납니다. 빵점, 빵점. 5점 중에 빵점 줘, 빵점 단답형이면 1점도 안 줘. 방정식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써버리는 애들이 진짜 많아. 능력을 써야 방정식이죠. 그래야 등식이 된다고. 네. 그리고 간혹 2차 함계수가 예를 들어 3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 이렇게 3 붙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까도 봤다시피 여기다가 이렇게 3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은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다. 솔직히 이게 여러분이 근과계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근과계수는 어지간하면 다 알거든. 어지간하면. 자, 요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거기 119쪽에 보시면은 2차 두 수를 근으로 갖는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써 있잖아. 여기. 여기 써 있잖아. 여기. 그죠? 여기쯤에다가 필기를 이쁘게 해 놓읍시다. 이대로. 내가 잡다구리는 다 지웠거든. 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고등수학 제 공수 원 들어와서 배운 내용 중에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뭐 나머지 좀 이딴 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자 넘어가서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짜잘합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이미 배웠다시피 인수분해는 직접 인수분해 되면 하면 돼요.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래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어느 범위까지 한다? 진우 어디까지 한다? 이게 참 이게 매년 다 똑같아요. 이상하게 가르쳐놔도 다 실수로 쏠리거든요. 인수분해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유리수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유리수. 유리수까지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이렇게 주고 얘를 어디까지 인수분해하려냐?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요. 복소수. 그러니까 그냥 되는 데까지 싹 다 해라 이겁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배우는 방법은 약간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했거든? 그럼 반대로 근을 구해놓고 근 가지고 인수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 가지고. 자, 그래서 얘 지금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유리수 범위에서 안 되거든. 크로스. 그럼 얘 우선 근을 구해. 살짝 는영이라고 가정을 해서 근을 구해요. 그럼 근을 구하시면 x는 근의 공식 써야죠. 근의 공식.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우진아 정신 차리고 앞에 보세요. 얼마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3i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을 구해놓고 이걸 가지고 얘 인수정리를 한다고. 근이 이게 나왔다는 거는 요 식이 인수분해가 뭐가 됐다는 거야? x 빼기 근 하나 x 빼기 근 하나가 됐으니까 인수분해 근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각각 써주면 되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요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인 거예요. 보지나 졸리면 뒤에 나와 서있습시다. 요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을 구해놓고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 네. 왜요? 저기 인수분해 했을 때 네. 가로 안에는 x 마이너스인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쓰냐고요? 우리가 인수분해 했는데 x 빼기 1, x 더하기 2 나왔어요. 근이 뭐예요? 1이랑 마이죠? 자, 그럼 반대로도 근이 1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뭐 써야 돼요? x 마이너스 1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어요. 오히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른 문제인데 이게 어떤 식이 있어? 차라리 이렇게 분수로 근이 나오면 안 틀리거든. 틀릴 구멍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근을 구했는데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쓰래요. 그럼 인수분해를 쓰면은,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걸 쓸 때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틀을 좀 먼저 잡는 게 좋아요. 요렇게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근을 각각 써야 되거든요. 각각. 근데 얘가 지금 다항이니까 여기다가 괄호를 해서 쓰셔야 돼요. 괄호를. 요렇게. 그리고 괄호를 벗겨야죠.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주의하라는 건지, 이거 마이너스 분배하다 틀린 애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분배하다가. 분배 안 하고, 여기다 이제 막대는 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구해놓고, 인수분해 하려니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쓴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여기가 다항일 때는 괄호 꼭 해서 처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풀어줘야 되겠다. 자, 요지는 뭐 잡다한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요지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대신에 단답형 주제입니다. 단답형 주. 단답형으로 많이 나와요. 단답형. 단답형으로 많이 나온다. 이따 한번 예를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켤레근 개념은 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중요는 한데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켤레자 들어가는 걸로 켤레 복소수 이런 걸 배웠거든요. 켤레라는 거는 수학적에 이제 국어적으로 짝이에요. 짝. 짝으로 존재하는 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켤레근. 우진아, 뒤에가 서 있어. 자, 뒤에가 서 있어. 자, 켤레근이라는 건 짝으로 존재하는 근이 켤레근인데, 켤레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무리수 켤레근이 있고, 무리수 켤레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수 켤레근이 있는데, 원래 이제 조건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조건. 어느 조건 하에 이런 켤레근이 잡히냐, 요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무리수 켤레근은 유리수 개수일 때 잡히는 거고, 허수 켤레근은 실수 개수일 때 잡히는 건데, 이게 중요는 한데요. 중요는 한데 여러분이 이거를 놓쳐가지고 틀리는 문제는 아주 고난도예요. 변별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요는 한데 알아는 두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건 없어요. 우선. 그러면은 무리수 켤레근은 뭐냐인데, 다 쓰니까 그냥 써. 그럼 너도 써. 그냥 다 쓰니까 너도 써. 우선 켤레근 못 잡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 있어요. 무리수거든요. 그럼 요거의 켤레근은 뭐냐? 1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아, 무리수 켤레근은 무리수 앞에 부호를 바꾸면은 그게 무리수 켤레근. 허수 켤레근은 여러분이 그 복수수에서 켤레 복수수 보면 되죠. 3 마이너스 i가 있으면은 요거의 켤레근은 3 플러스 i 이렇게 된다고요. 켤레근은 잘 잡으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따 문제 풀 때 여러분한테 뭐 쓰라고 시키겠지만은, 문제에 한 근이 이거다 나오면은 바로 옆에다가 다른 근은 이거 딱 쓰시면 돼요. 딱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대부분 문제가 아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방정식 세워야 돼요. 아, 얘네 두 근을 잡았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2차 방정식을.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최고참계수는 1이라고 합시다. 매번 말하면 입 아프니까.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암산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합, 곱을 딱 따져 놓고 그걸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그걸 가르치고. 켤레근은 이런 개념. 그리고 켤레근은 여러분이 2차 방정식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방정식, 우리가 이제 배우는 정확하게는 다항 방정식에서 성립을 하는 거거든. 2차, 3차, 4차, 어차피 5차는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가면 3, 4차 방정식과도 똑같이 나와. 그때 가면 어차피 이거 똑같이 또 이대로 쓰라고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3차든 4차든 다 똑같이 이 경우에 이러한 켤레근이 잡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자로 써있는 대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문자보다는 한글로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다 썼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제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이제 2번 정도를 제외하면은 중학교 3학년 근각에서 교재에 있는 문제랑 똑같긴 합니다. 실제 똑같아요. 문제집에 있는 거랑.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우선 근각에서부터 돌려서 써놓으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얼마야, 김영훈이? 빨리 계세요. 물 먹지 말고. 1. 저 손 들고 서 우리 이제 아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손 들고 서 있습니다. 손 들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빨리 불러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리면 이제 뭐 이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변형식이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유원이 불러보세요. 어떻게 구해요? 변형식. 식으로 부르세요. 식.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자, 제곱. 제곱 플러스 4 알파 어차피 몇 가지 했는데 계산 대입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황효.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변형식 부르세요. 자, 우진아 이제 그만하고 여기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변형식 부르라 그랬어요. 네? 변형식. 변형식 부르라 그랬어요. 변형식. 우리 이제 이거 공식은 제곱 이제 이거 까발려지면은 추가 좀 약간 페널티가 있어야 돼 이거.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너무 안 해오네. 이거는 좀 문제인데 좀 약간 좀 제가 문제긴 합니다. 몇 번을 부르는 거야 도대체. 아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하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분배하시면 알파 베타죠. 요 정도는 바로 분배했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알파고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묶으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좀 바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경험치를 쌓읍시다. 1이죠. 자, 4번 같은 애는 분수입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 가장 기본이 뭐다? 통분이고요. 선생님은 주로 이제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나는 통분할 때 얘를 갖다 통분을 항을 2개로 안 하고 그냥 하나짜리로 많이 쓰는 걸 권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줍니다. 자, 통분은 분모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맞춰야 돼요? 알파 더하기 1에 베타 더하기 1로 맞추는 게 통분이죠. 그럼 앞에 있는 항에다가는 베타 더하기 1을 곱한 거니까 여기는 알파에 베타 플러스 1이 생기겠네요. 뒤에 있는 항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네요. 천천히 정리하시면 되죠. 이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분배하시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요. 쟤는 알파 베타 두 개예요. 2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얘만 마무리해 보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2고 1이고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 2예요. 분모 계산하시면 3에다가 2분의 1 빼면 2분의 5예요. 분자는 1이고요. 뭐 요런 게 뭐 정확하게는 뭐 이제 어서 뭐 들어보신 분들은 뭐 번분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단히 하시려면은 분모에 있는 분수를 없애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다 2씩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분의 2. 네? 물론 뭐 바로 보자마자 바로 5분의 2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5분의 2. 기본 유형입니다. 이런 거 꼭 다 맞추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245번은 이따 봐서 시간 되면 한번 시켜보고 이런 거는 조금 또 많이 틀려요. 많이 못합니다. 넘어가서 10번.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두 근이 마사하고 2다. 2차 방정식 다음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우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2니까 근과 계수를 하시게 되면은 두 근의 합은 얼마냐? 더하니까 마이너스 2고요.
근과 계수하시면 마이너스 A요. 자, 두근의 곱은 얼마냐?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고 근과 계수하시면 B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A는 2고 밑에 거에서 B는 마8이 나옵니다. 자, 문제 다시 시작이죠? 여기다가 넣어서 근의 합을 구하래요. 갖다 넣으면 되죠.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마8 넣으시면 2x 제곱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8은 0. 물론 이제 2로 나눠집니다. 근데 어차피 뭐 구하라는 게 그냥 두근의 합이니까 두근의 합 구하면 얼마?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문제가 있어 지금 뭔가. 뭔가 문제가 있어. 왜? 두근의 합. 3. 이것도 좀 근데 오래 걸려. 둘이 지금. 이게 뭐지? 뭐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오래 걸리는 거지? 혹시 2분의 6이 오래 걸린 건가요? 아니요.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2분의 6이 오래 걸린 거. 아니요. 집중하세요. 2번에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말 똑바로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있는 두근은 얘랑 얘라는 거고 뒤에 있는 방정식의 두근은 얘랑 얘가 두근인 거야. 잘못 읽을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때 A, B 구하래요. 자, 근과 계수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하시면 두근의 합 뭐야? A.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두근의 곱. 저요? 그럼 너지 누구예요? 나다 싶으면 나죠 뭐예요? 우진이? 두근의 합. 불러 그냥. 나 기다리지 말고. 두근의 합. A분의 1 A 플러스 2 네. 우리 앞에 쌍쌍과 둘이잖아. 두근의 곱. 우진이. 근데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정확하게. 근데 지금 얘도 잘 불러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얘를 또 이상하게 부르는 게 많아. 아예 안 쓰거나. 딱 이렇게 해서 두 개 딱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A, B 구하려면 앞에 거 보니까 얘가 뭐야? 얘가 A야. 얘가 뭐야? 얘가 B야. 그 말은 얘는 A 플러스 B가 뭐라는 거야? A 플러스 1이네. B가 1이야. 자, 얘는 얘가 A고 얘가 B야. 근데 여기 B가 1이었거든? 그러니까 A는 뭐야? 2야. 그래서 잡다구리 산수 다 제끼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이만큼이거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오답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괴상하게 푸시는 분도 많고. 요 두 식이거든, 요거. 딱 요만큼만 세워놓고 항상 푸시면 되거든? 근데 요상하게 쓴 애들 있단 말이에요. 요런데, 요상하게. 요런데 이상하게 쓴 애들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대로 안 쓴 애들이 있어요, 꼭. 응? 이대로 안 쓴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대로 안 쓴 애들이? 보면은 자기는 썼대. 이거 써놓고, 이거는 졌다 쓰고, 이거는 였다 쓰고, 응? 막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 숨바꼭질이 취미인가? 응? 자기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가? 헷갈리게 하려고? 약간? 연습을 실전처럼 해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이따 한번 밑에 거 해보셔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잘 되나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서 자 11번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2대 3이래요. K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자 이것도 다 중학교 유형이긴 한데 우리는 이런 문제는 주로 어떻게 풀라고 가르치냐면요. 두근의 B가 2대 3이다. 자, B가 2대 3이라는 건 실제 2, 3이 아니죠. 2, 3도 되고 4, 6도 되고 뭐 6, 9도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 그럼 이 B를 갖다가 값으로 바꿔야, 그러니까 수로 바꿔야 근과 계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수, 값으로 바꿔야 되고 B를 값으로 바꿀 때 필요한 애를 우리는 참고로 초등학교 때 비례 상수라고 배웁니다.
듣나요? 이런 말 쓰니? 안 쓰니? 아 미안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한 문자를 곱하시면 돼요. 얘는 2대 3은 b잖아. 적당한 문자를 곱하면 값이 될 수 있어. 주로 근데 그는 수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자가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두근을 2알파 3알파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자 봐요. 얘는 b죠. 땡땡 대. 하지만 얘는 값이야. 콤마라고 값이라고. 그럼 이제는 근과 계수를 돌리면 되죠. 두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얼마? 야! 얼마? 왜요? 빨리 되세요. 항상 너다 생각하고 빨리빨리 되세요. K-. 두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K. 이 다음에 풀면 돼요. 이거 두 개 못 풀겠으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위에 거 보시면은 5알파가 k-1이고요 밑에 거 보시면은 6알파의 제곱이 k입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웃긴 게,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뒤에서 배우는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근데 안 배워도 그냥 잘 풀어. 강의 이거 어떻게 연립해요? 그래요? 어떻게 연립해요? 5 나눠서 위에 식 5 나눠서 자, A. 연립방정식 풀이의 가장 큰 어떤 방향성은, 연립방정식은 말 그대로 미지수가 여러 개거든. 그런 애들이 연립 여러 개 방정식이 있는 건데, 걔네들의 풀이의 제일 큰 방향성은 미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방향성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여기서 미지수를 줄여야 돼. 여기 미지 두 개지. 얘도 두 개 아니야. 얘네 두 식을 잘 어찌저찌 해가지고 미지수를 줄여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냐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유찬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어떻게 돼? K를 그 6 알파 제곱을 위의식에 대입.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은 많아. 선생님 얘를 여기다 넣을게요. 맞아. 선생님 둘이 빼요. 맞아. 선생님 위에서 K가 5알파 더하기니까 여기다 대입할게요. 맞아.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다 공통은 뭐야? 어쨌든 미지수를 갖다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미지수를 줄여주시면 6알파 제곱은 5알파 플러스 1이고, 이항하시면 6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빼기 1인데 이렇게 돼요. 그죠?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6 1 1 1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알파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이죠. 그죠? 자, 엄한 거 구하시면 안 되겠죠? 엄한 거 구하시면 K 구하랬어요. K. 그러면은 K는 뭐가 돼요?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엿다 넣지. 넣고 싶은데 넣으면 되죠? 밑에다가 넣으시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6분의 1이면 얼마야?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드릴 건 요거밖에 없어요. B가 나왔어요. 값으로 바꾸세요. B가 나오면 값으로 바꿔라. B가 나오면 값으로 바꿔라. 오케이? 네, 뭐 비례상수라는 말은 알아두려면 알아두시고, 안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그래? 왜 안 배우지? 안 배워요? 비례상수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 네. 그래? 처음 듣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비례상수라는 말 자체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요. 자, 2번 2차 방정식의 부분의 차가 2래요. 차가 나왔네요. 강유, 차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는 근데 이제 알파 베타가 없잖아. 그죠? 그렇게 부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를 때 그러면 그 알파 베타가 한글로 얘기하면 한 글자로 뭐예요? 네가 얘기한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글로 얘기하면 한 글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 제곱 빼기 그냥 구분한다고? 저 사람 공식을 여러 가지 종류로 안 외우고 있는데,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안 외우고 있네. 골고루 안 외우고 있어. 사고 합 얼마? 9분의 2K. 그렇죠. 9분의 2K. 9분의 2K. 곱 얼마? 9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5. 여러분들 이런 거 잘하죠.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이런 데서 곱할 때 그러니까 두 분의 곱 될 때 9분의 -5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 나중에 학교 보면 이런 애들도. 응? 기본적으로 상수항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게. 얘가 뭐다? 얘가 2다. 자, 루트가 있으니까 이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양변 제곱해야 돼요. 제곱하면 얘가 4 돼요. 자, 그럼 4는 우변에 얘 제곱하니까 뭐야? 81분의 4K 제곱이고 얘는 9분의 4K-5예요. 일부러 분배 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사이즈를 굳이 크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4가 약분이 되네요. 되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분수니까 양변에다가 뭐 곱하시면 되겠어요? 81씩 곱하시면은 얘는 좌변이 81, 얘는 K제곱, 얘는 81 곱하면 9 남고 K-5. 쌤, 그 시험지 어디였어? 여기 앞에 여기다 놨잖아, 이 통을. 없다고요? 첫 번째 자리에 놨잖아, 통을. 거기 시간 써있잖아, 날짜. 요일. K의 제곱에 마이너스 9K. 95, 45. 81 빼면 얼마야? 얼마요? 이런 거는 36이요? 마이너스 36이요? 환장하겠네. 굳이. 이 중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어지간하면 여기 모두 구하시면 어지간하면 되긴 해. 물론 안 되면은 뭐 하면 돼? 안 되면 근해 공식 하면 돼.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뭐뭐로 돼요? 10이랑 3.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연습 많이 안 해서 그래. 그 노란 색깔 81은 K제곱 어떻게 나오나요? 양변에 81 곱했습니다. 하긴 우리 다음부터는 조기 요거는 뒤에 앉읍시다. 알겠죠? 거기가 아마 잘 안 보여서 그럴 수 있어. 그죠? 아니면 앞으로 와도 돼. 우리 이제 더 이상 고정 좌석이 아니야. 먼저 와서 자리를 선점해도 돼. 근데 아까 앞에 특강 보니까 애들이 다 비워놓더라고. 진짜. 어? 앞자리에다가. 됐어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249번에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딱 나오면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그러니까 두 근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알파, 3알파 이렇게 자꾸 근각에서 돌리면 돼. 만약에 두 근의 비가 2대 5다. 2알파, 5알파 이렇게 돌리면 된다고. 오케이? 자, 1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래요? 쟤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래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합곱을 알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시작은 합곱부터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합. 합이 뭐예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이거를 구하시면 되고요. 곱이 뭐예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얘네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당연히 분수니까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분자는 한 번에 올라가서 쓰시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얘는 곱하기니까 그냥 합쳐 쓰시면 알파 베타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거는 여기서 근각에서 돌리면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 얼마? 2입니다. 딱 구해놓고 여기다 넣으시면 위에 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밑에 거는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합곱을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워라. 알죠? 불러보세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게 자꾸 이미 한번 앞에서 한번 이게 싸질러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이게 안 붙이는 게 벌써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끊어지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안 쓸 가능성이 반이야.
대답을 할 때 이미 여기서 끊어지시면 그냥 쭉 가서 여기까지 되셔야 그래도 나중에 실전에서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애초에 될 때 여기서 끊어지시면 나중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최고차 계수이니까 여기다가 2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답 쓸 때는 이쁘게 분배해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시면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능력 안 써도 틀리잖아. 그래도 고치라고 하면 금방 고쳐요. 왜? 능력 쓰고 세모하면 끝이잖아 벌써.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은 문제 쓰고 풀이수만 다 쓰야 10번씩 해야 돼요. 그죠?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고쳐지겠죠. 자 2번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래요.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된다? 합곱을 구해야 된다. 합곱 땡땡하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합 뭐예요? 알파제곱 빼기 1 베타제곱 빼기 1이 합이고요. 곱 뭐예요? 알파제곱 빼기 1 베타제곱 빼기 1 이렇게 먼저 써놓고 그리고 천천히 계산하세요. 얘 뭐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빼기 2고요. 얘는 뭐야? 분배하니까 알파제곱 베타제곱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얘네들을 구하려면 자연히 난 뭘 구하고 싶어져?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잘 차려!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변형 쓰면 돼요. 강의 부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못 들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1 얼마? 마3이네. 그러면 얘는 마3이니까 얼마? 마5네요. 자 얘는 제곱한 거니까 4고 얘는 마3이니까 마마 풀3이고 풀1이죠? 8이네. 이수 방정식 불러보세요. 뭐예요? 네? 아니 강의 말고 불러보세요. 안 보인다고? 합곱이 안 보여. 합곱이 안 보인다고? X 제곱 자 아니 이거 자 x 제곱 더하기 X 자 이게 그러니까 봐. 얘 실수하는 거는 대부분 다 제가 실수하는 거는 쟤도 실수하고 이런 게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얘는 개수일이니까 이게 답이죠. 응? 아무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따 봐요. 오늘 시험 보고 이따 채점해 봐요. 그럼 능력 안에서 틀린 애들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안에서 틀린 애들 있다고요. 각오해. 아무튼 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이 유형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제일 좀 많이 응용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딱 이만큼만 쓰시면 되는데 합땡땡 곱땡땡 합땡땡 곱땡땡 해놓고 딱딱 구해놓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합땡땡 곱땡땡.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안 따라해줄 수 있어요. 절대. 나름의 고집이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래요. 복소수 범위입니다. 복소수 범위.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니까 시킨 거고 근을 구해야 되겠죠. 근. 우진이 근 불러보세요. x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봐 공부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지금 마치 그냥 뭐냐면은 구구단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고등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밖에 없어. 많이 해본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로 출발하시면 안 되죠. 짝수계수인데 짝수계수 근해 공식을 써야죠. 얘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짝수계수 근해 공식은 이제 공식으로 불러보세요. 공식으로. 마이너스 1.
아니 공식으로 불러보세요. 그냥 공식. 짝수계수 근의 공식 불러보세요. A분의 A분의 응. 마이너스 응. B 프라임 응. 플러스 마이너스 응.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다시 불러주세요.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뭐 빨리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빨라져요 그냥. 거기서 B 프라임이 뭐예요? 2분은 2로 나눠 1차계에서 반대. 그죠? 그럼 뭐예요? 이제 여기다 넣어서 부르면 마이너스 A분의 쓰나 마나 마이너스 B 프라임 1이죠?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뭐예요? 1 그거 계산해서 부르세요. 그거 이제 그 정도 계산해서 부르세요.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5라고 안 쓰는데 우리가 배우면 Y 5i라고 해야 돼요. 5i.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된 거를 부르시면 그냥 잘하는 사람은 한 번에 쓰고 다시 얘기하지만 잘 안 되면은 틀부터 잡아 놓고 쓰라 그랬어요. 분명히. 잘하는 사람 한 번에 쓰시고 여기다가 써야 되는 애가 근을 갖다가 써야 돼요.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i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i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꼭 괄호를 해라. 어차피 한 번에 안 되시면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라. 여기서 괄호 풀다 틀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 이거죠. 자, 얘 인수분해 안 돼요. 근 구하셔야 됩니다. 근 불러. x는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14 그래서 오히려 근은 얘가 더 더럽거든. 근데 실수할 구멍은 얘가 더 없어. 왜냐면 얘는 애초에 분수라 쓰면은 x 빼기 하나, x 빼기 하나인데 근을 갖다 쓸 때 분수니까 뭐 분배구 자시고 없어. 그냥 이대로 써야죠. 이대로.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답을 쓸 때 이렇게 가면 오답. 왜? 내가 가진 방정식이 이거였는데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거래. 말이 안 되지. 왜? 최고차 계수가 안 맞잖아. 그죠? 최고차 계수가 얘는 인데 얘는 1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거기다가 2를 붙여줘야지 되죠. 2를.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최고차 계수. 여기서는 근 쓸 때 마이너스 분배되는 거 주의. 마이너스 분배되는 거. 됐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뭐 기본 유형들이고 뭐 발전 14번 있는데 이거 발전 아닙니다. 에? 전혀 발전 어려운 거 없어요. 괜히 이상하게 발전자 보고 쫄지 마시고. 자. 자, 2차 방정식 fx 능력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다음에 2차 방정식 f5x-7 능력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자기가 이미 이 문제를 난 잘 풀 줄 안다. 그러시면 역시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대부분 그렇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합시다. 자,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럼 우선은 두 근이 뭔지는 안 줬잖아. 어떤 문제는 주거든? 두 근이 뭐라고 주거든? 알파, 베타 이렇게 주거든?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 그 밑에 봐봐. 254번 보면은 거기는 두 근을 줬잖아. 알파, 베타라고. 그지? 근데 여기 안 줬잖아. 그러니까 쓰는 거 시작이야. 두 근의 합을 6이라고 줬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 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고 준 거야. 이렇게 써놔. 조건을 쓰라고 수식으로. 됐죠? 자, 그랬을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거든? 자,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그 방정식의 미지수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f 알파가 0이 성립하고 f 베타가 0이 성립한다는 게 조건이거든? 이런 걸 쓰려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부연 설명인 거고. 그러니까 니는 실제로 문제 어떻게 푸냐? 문제를 보고 여기까지 썼어. 그러면은 일로 와서 여기서 구하래잖아. 여기서 근 구하래잖아. 여기서 근은 이거 구하려는 거야. 이거 x, 이거 x. 근데 내가 지금 아는 게 뭐야? 보니까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알거든. 둘이 비교해봐. 요 자리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거예요. 조만큼이 밑줄 치시고.
내가 여기다가 알파 베타라고 썼으니까 요만큼 밑줄 친 게 알파 베타가 된다는 소리라고 저 앞에 있는 조건이. 이 안에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fx 능량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f 괄호 안에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쓰시라고 밑줄 치고. 그러면은 이때 이 파란색 x는 이제 들여다보니까 파란색 x의 정체는 뭐냐, 5x 빼기 7이 알파 또는 베타예요. 알파일 때는 뭐예요? x가 7 이항하고 천천히 계산하시면 x가 7 이항하고 5로 나누니까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에요. 베타일 때에는 이항하고 나누니까 5분의 베타 더하기 7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래요. 얘네 둘을 더하려는 거 아니야. 합은 뭐야? 이미 통분되어 있는데 한번 쓰면은 5분의 알파 더하기 7 더하기 5분의 베타 더하기 7이거든요. 이미 통분되어 있어요.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14.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썼어요? 6이라고 썼어요. 20이죠? 나누면 얼마? 4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똑같이 푸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게 좀 과하게 변형이 되는 난이도가 좀 높아져도 어지간하면 잘 풀 거거든 아마.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운 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잘 따라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4번을 풀잖아요. 그럼 쭉 읽어요. 두근을 구하래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문제풀이 시작할 때 여기다가 밑줄 치고 얘가 뭐다? 알파 또는 베타다. 이렇게 시작입니다. 이게 문제풀이 시작이라고. 알겠어? 응. 해봐요. 자기가 해보고 틀려야지 알지만. 자, 15번. 혈렉은 1번의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이 3 빼기 루트입니다. 그럼 다른 한 근은 뭐다? 뭐다? 위에다가 딱 쓴다고요. 근데 원래는 공부가 좀 정확하게 되시려면은 얘를 쓰려면은 조건이 요걸 읽고 쓰시긴 해야 돼요. 원래는 유리수 계수니까. 그러면 잡혔죠? A, B 구하래죠? 뭐야? 그냥 근각에서 돌리면 되죠. 두 근의 합 얼마예요? 6이에요. 근각에서 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빨리 되세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다 집중력의 문제인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A죠. 이렇게 천천히. 자, 근각계수 되세요. 두 근의 합. 이렇게 하면 누가 못 돼요? 집중을 안 하니까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선생님이 던지는 모든 질문이 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다.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 그게 집중을 하는 거야. 알겠지, 강규야? 자, 곱 얼마야, 강규? 곱 얼마야? 곱 얼마야? 다음부터 거기 앉지 마. 7이죠? 근각에서 하면 뭐야?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한 근이 이번에 1 플러스 2i입니다. 나머지 한 근 뭐예요? 1 마이너스 2i라고 써놓고 A, B 구하래요. 두 근의 합 얼마? A 마이너스 A 아니 두 근의 합이 얼마냐고. 근각에서 말고 두 근의 합이 얼마냐고. 마이너스 3 아니 두 근의 합이 얼마냐고. 왜 그러는겨? 네?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근각의 수. 마이너스 두 근의 곱. 봐, 요런 데서 계산 많이 해보면 티가 나. 6은 왜 나오는 거지? 6은 하필이면 6은. 어? 그쵸, 5죠. 근각의 수? 완전 쉬워. 혈렉은. 그래서 혈렉은 문제 나오면은 완전 땡큐. 응? 무조건 맞춰야 된다. 무조건. 자,